그 다음에 이제 커넥팅 로드까지 얘기를 했고, 커넥팅 로드의 아래쪽에 있는 축, 큰 힘을 피스톤의 상하 왕복 운동을 어떻게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쓰는 축, 그 축을 뭐라고 한다? 크랭크 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겁니다. 자, 크랭크 축 지금 이렇게 보시는 형상에서는 지금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쉽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아까 그렸던 거 다시.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한쪽 끝에는 큰 원판이 붙어 있고요. 이 큰 원판을 뭐라고 한다? 플라이 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의 축선상이죠. 요 축선상. 요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크랭크 축이요.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위로 아래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 있는 이 부분에 어떻게 된다?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있다? 피스톤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피스톤 핀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내려갔으니까 내려간 거에 따라 커넥팅 로드가 올라와서 피스톤이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크랭크 축을 좀 세분화해서 이름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는 기준이 되는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전하는 기준이 되는 축. 이 축을 뭐라고 하느냐? 이 축의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저널이라고 합니다. 저널. 그래서 메인이 되는 저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메인 저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메인 저널. 자,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 대단부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커넥팅 로드 대단부가 올라가 있는 이 크랭크 축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크랭크 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핀. 핀. 자, 그 다음에 메인 저널과 핀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암이 있잖아. 암. 말 그대로 암, 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암이라고 할 겁니다. 암. 크랭크 암.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데 메인 저널 암, 핀, 암, 메인 저널 암, 핀, 암, 메인 저널 암, 핀, 암. 이렇게. 이게 지금 몇 개 통이에요? 몇 개 통? 몇 개 통이에요? 지금 피스톤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4기통입니다. 자, 4기통의 메인 저널은 몇 개입니까? 4기통의 메인 저널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5개. 맞습니까? 자, 4기통의 핀은 몇 개입니까? 핀. 몇 개? 하나, 둘, 셋, 넷. 기출문제 나왔었죠. 4기통 기준으로. 크랭크 축의 핀과 크랭크 축의 메인 저널은 몇 개냐라고 질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도 알아야 되고 4기통 기준으로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요 기준으로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쪽 부분은 암도 올라가고 핀도 있고 암도 있고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도 있고 피스톤도 있고 피스톤 핀도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무거워요. 이쪽 부분은 무겁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아래쪽 부분은 어떻게 된다?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벼우면 어떻게 된다? 중량물이 회전하는 원을 기준으로 한쪽이 무거우면 어떻게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얘가 축이 위아래로 진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만 무거우면. 그래서 축의 밸런스를 위해서 어떻게 여기 아래쪽도 좀 무거워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래쪽도. 그래서 아래쪽 이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큰 무게추를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놔요. 회전할 때. 그래서 이 무게추를 뭐라고 하느냐? 평형추라고 합니다. 평형추. 왜 평형추인 줄 아시겠죠? 이 위에 있는 큰 무게를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게 뭐다? 평형추라고 이야기를 한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 밸런스 웨이트라고 합니다. 밸런스 웨이트. 그래서 평형추와 밸런스 웨이트 같은 용어고요. 이런 개념이 어떻게 크랭크 축에서 이렇게 핀 있는 자리 맞은편 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 평형추 밸런스 웨이트 있는 쪽이 어떻게 된다? 얘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 부분이 회전하면서 오일을 위쪽으로 튀겨 올려가지고 비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정리를 하시면은 웬만큼 다 됐죠?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제 그림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 축이 이렇게 가요.
크랭크 축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인 저널이죠. 메인 저널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무거운 추같이 생겼죠. 이 부분 뭐라고 한다? 평형추, 밸런스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평형추 반대쪽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겠죠.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암, 그 다음에 이 부분 핀, 다시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꺾어져 가지고 맞은편에 이렇게 큰 원판이 붙어 있다. 이 큰 원판을 우리 뭐라고 한다? 플라이 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플라이 휠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깥에 링 기어라고 해서요. 플라이 휠 외주에 이렇게 큰 기어가 입혀져 있습니다. 큰 기어가 하는 역할은요. 여기 이 부분에 작은 기어를 하나 맞물려 놓습니다. 큰 기어 외주에. 작은 기어를 하나 맞물려 가지고 여기 어떻게 한다? 모터를 하나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동 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키를 꽂아서 돌려요. 돌리게 되었을 때 배터리 전원으로 어떻게 모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모터를 구동하게 되면은 이 모터가 어떻게 작은 기어를 회전하게 되는 거죠. 작은 기어가 회전이 되면 어떻게 큰 링 기어에 천천히 회전이 된다는 겁니다. 모터는 빠르게 돌고 얘는 천천히 돌죠. 회전수가 떨어져 가지고 천천히 도는 대신에 뭐가 좋아진다? 돌아가는 힘이 좋아진다. 회전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큰 힘으로 모터가 어떻게 큰 힘으로 이 플라이 휠을 천천히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첫 번째 시동이 걸릴 때까지. 그때 사용되는 이 모터를 뭐라고 한다? 시동을 걸기 위한 모터. 시동 모터 혹은 기동 전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쪽 편에 뭐가 있다? 플라이 휠이 있고 그 외주에 이런 큰 링기어가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쭉 한쪽 끝에는 뭐가 있다? 플라이 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 한쪽 끝에를 보시게 되면 뭐가 있다? 크랭크 축 스프라켓이라고 해서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기어가 들어가 있죠. 이 기어는 뭐다? 위쪽에 캠 축에도 뭐가 기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크랭크 축 기어와 캠 축 기어를 이렇게 벨트나 체인으로 연결을 한다더라. 그래서 크랭크 축이 두 바퀴 돌 동안 캠 축이 한 바퀴 돌면서 밸브를 한 번씩만 밀면 된다 하더라.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벨트를 뭐라고 한다? 타이밍 벨트. 이때 들어가는 체인을 뭐라고 한다? 타이밍 체인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기어를 뭐라고 한다? 크랭크 축 스프라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이 이제 스스로 계속 연료를 태워가지고 계속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동력도 만들고요. 그러면 여기 끝에 보시면 뭐가 있다? 크랭크 축 풀리라고 해서 우리 바깥 벨트, 펜벨트라고 합니다. 펜벨트가 걸리는 풀리가 있어가지고 엔진에서 만들어낸 동력을 어떻게 각부 요소에 전달하기 위한 벨트가 여기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걸리는 게 뭐다?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 전동기를 구동을 해서 배터리를 소모를 시켰기 때문에 방전을 시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충전하기 위해서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풀리를 회전을 시키고요. 풀리에 의한 벨트가 돌면은 발전기가 회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 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 축을 기준으로 한쪽 끝에는 뭐가 있다? 플라이 휠이 있고 한쪽 끝에는 뭐가 있다? 풀리가 있어서 바깥 벨트가 걸린다. 그래서 엔진에서 만들어낸 동력을 각부 요소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크랭크 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랭크 축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죠. 메인 저널. 메인 저널도 블럭에 이렇게 조립이 되고 나서 블럭에 올라가서 축이 올라가면 그 축을 덮기 위한 베어링 캡이 하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뭐 할 때처럼 커넥팅 로드 대단부 이렇게 반원 있었고 베어링 캡이 있었죠. 그래서 핀을 싸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었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마찬가지 여기 있는 메인 저널도 반원과 반원이 조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블럭 위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을 블럭과 싸기 위한 베어링 캡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런 베어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인 베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베어링의 종류에는요.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그림과 양쪽 옆에 있는 베어링 그림이 약간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 여기 있는 베어링은 옆에 날개, 두꺼운 와셔같이 이렇게 금속 판이 옆에 덧대어 있지 않은 베어링입니다. 양쪽 끝에는. 근데 가운데는 뭐다? 이런 양쪽 끝에 두꺼운 판이 하나 덧대져 있는 베어링이다. 그래서 이 두꺼운 판이 있는
베어링을 덧댄 이유는 이 베어링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한다? 블럭 사이에서 축이 좌우로, 즉 두께를 둬가지고 축이 좌우, 즉 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끔 제어해주는 베어링을 뭐라고 하느냐? 두께가 들어가는 베어링을 스러스트 베어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 방향의 하중만 축의 직각 방향이죠. 축의 직각 방향, 즉 피스톤이 폭발하는 그 압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만 힘을 받는 레이디얼 베어링이 있고요. 레이디얼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하중까지 부담할 수 있는 스러스트 베어링, 종류의 크게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베어링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은 크랭크 축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